교과서 154쪽에서 157쪽 내용입니다. 오늘은 항상성을 공부하겠습니다. 항상성, 영어로는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하는데, 자, 일단 항상성 정의부터 내리겠습니다. 항상성, 우리 몸의 어떤 기능 중에 항상성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몸 안의 상태를 말 그대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몸 안의 상태라고 했는데, 몸 안의 상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대표적인 예들이 뭐가 있을까요? 체온, 항상 일정해야 되죠. 혈당량, 혈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피 속의 포도당의 양입니다. 피 속의 포도당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항상 일정 수준의 혈당이 피 속에 다니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쉬운 수분량, 이런 것들을 항상 사람 몸에서는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조절들이 일어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항상성 유지는 뉴런에 의한 신경계, 그 다음에 호르몬에 의한 내분비계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온입니다. 체온은 36.5도씨로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극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추운 자극, 저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몸이 춥습니다. 저온 자극이 들어오면 피부 감각기에서 온도가 낮다, 체온이 낮다는 것을 느끼고 그 신호를 감각 뉴런에게 보냅니다. 감각 뉴런은 연합 뉴런을 타고 들어가는데, 자, 이 경우에 전 시간에 공부했듯이 체온 조절의 중추인 연합 뉴런은 간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간뇌에서 저온이라고 하는 자극을 느끼게 되면 두 가지 경로를 따릅니다. 하나는 운동 뉴런을 계속 타고 가서 반응기인 근육으로 갑니다. 그래서 반응을 보이게 하죠. 어떤 반응들을 보이게 하냐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떤다거나, 혹은 사람 몸에 나와 있는 털을 세워서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임으로 해서 결국은 체온을 올리는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근육이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감각 뉴런과 연합 뉴런과 운동 뉴런에 의한 항상성 조절, 이 경우는 신경계에 의한 조절이었죠. 신경계 뉴런들이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 것입니다. 자, 반면에 간뇌에서 체온을 감지한 후에 그 간뇌에서 바로 뇌하수체에 신호를 전달하고, 뇌하수체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갑상샘에서 호르몬 분비해라 라고 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 그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을 자극하면 갑상샘 호르몬인 티록신이 분비됩니다. 자, 티록신 분비량이 많아지는데,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고 몸의 세포들에서 열이 발생하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오늘 철자를 많이 틀리네요. 갑상샘, 열 발생. 자, 지금처럼 간뇌가 뇌하수체에 직접 지령을 내리는 경우, 자, 이 경우는 내분비계, 즉 호르몬에 의해서 항상성이 조절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경로가 아니라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동시에 작용하여 체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혈당량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피 속의 포도당의 양은 약 5%에서 8% 정도가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극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의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혈당이 너무 높다 혹은 혈당이 너무 낮다 라고 하는 자극이 되겠죠. 그 피 속에 들어있는 혈당을 연합 뉴런에서 뇌 속에 있는 연합 뉴런들의 뭉친 간뇌에서 감지를 하게 됩니다. 간뇌에서 이 자극을 파악합니다. 그러면 간뇌에서 이자에서 호르몬이 분비하도록 지시를 내리는데, 자, 이자로 가서 호르몬을 분비하라 라고 지시를 내리는데,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는 고혈당일 때, 피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다, 고혈당일 때, 반대로
피 속에 포도당이 너무 적습니다. 저혈당일 때 각각 이자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다른 종류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간뇌가 판단해서 고혈당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이자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지시합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다른 형태로 바꾸어서 간 속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저혈당인 경우엔 혈당이 너무 적으면 사람이 쇼크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 속의 포도당이 너무 적으면 이자에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지시합니다. 자, 글루카곤은 역시 표적기관인 간으로 가서 아까 저장해놨던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다시 바꾸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밑의 경우는 신경계의 반응이 아니라 내분비계의 호르몬이 작용해서 항상성을 유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은 항상성이라는 성질과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를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